저희 그 중급 강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기본 1원이라고 3월 달에 한 조금 개념적으로 나간 게 있어요. 거기다가 빠진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내용을 심화, 이걸 좀 넣고 저는 이제 물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문제를 가급적 많이 해결해 보는 거, 문제 푸는 방법을 딱 기억해 보는 거, 그게 제일 좋아서 일단 기출문제를 23전치를 다 넣어놨어요. 책에다가. 230개가 있는데 230개를 무작위로 막 풀면 이건 남는 게 없고 그래서 유형별로 몰아놨어요. 그래서 유형을 65개를 했는데 전체 230개 문제가 그 유형을 벗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유형을 전체 한번 다루고 그 다음에 문제를 요거를 다 할 수는 없을지 몰라요. 시간이. 저는 그냥 문제는 자세한 계산 여러분들 해보시고 중요한 건 문제를 보자마자 아이디어 있잖아요. 아,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그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쭉 보시면 예전에 기본 1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건 한 16번 했었는데 그냥 물리를 처음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개념 위주로 정리하고 그때 위클리를 봤는데 그때 이제 기출 문제를 좀 했었어요. 위클리로. 그때는 그냥 연습이었고 가볍게. 이번에는 좀 빠진 내용 다 정리하고 기출 문제를 한번 다 해보자. 진짜 통계를 해보면 변리사 시험은 기출 문제를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이렇게. 제가 책의 편제도 유형을 딱 정리해 놓고 연도를 넣어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을 몰아놓은 게 아니고 2013, 14, 그 연도 순서대로 쭉 보시면 문제가 이렇게 조금씩 바뀌고 있구나, 경향이. 그걸 좀 체험해 보시라. 나머지 이제 9월달 다른 문제, 12월달 정리하시면 되고. 제가 볼 때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요 기출문제 정리하면서 그 문제 푸는 방법 같은 거를 잘 모면해 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어떤 문제는 써먹어야죠. 이렇게 이것저것. 그리고 여기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65개가 있는데 그냥 그걸 내용을 조금씩 정리해 놓고 자세하진 않아요. 좀 보시면 그냥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리만 돼 있어요. 실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너무 자세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생물 같은 과목은 뭔가 스토리가 중요하잖아요. 내용을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중간에 있는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이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 틀릴 수 있는데 물리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식이 있으면 그 식이 어떻게 유도가 되거나 그런 과정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결과식을 딱 하나 놓고 그거를 다양한 문제 속에다 적용하는 게 되게 필요해서 그냥 간단하게 내용 위주로 딱 정리해놨어요. 그거를 어떻게 문제 속에다 써먹는지를 연습해 봐야 되고 실제 이론 정리보다는 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거기 항상 유형에는 그림과 식이 같이 있는데 그림과 식을 항상 같이 봐야 돼요. 이렇게 공식만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니라서 요 그림엔 요 식을 써먹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연습합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시면 전체 기본했던 게 한 70% 되고 한 30%가 좀 빠진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자세히 할게요. 예전에 했던 기본 이론 했던 것은 그냥 결과만 쭉 넘어가고 문제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은 좀 설명을 드리면서 할게요. 이렇게. 근데 오늘 제가 한 30분까지 보니까 예전에 했던 게 더 많더라고요. 거의 다. 그래서 오늘은 문제 보고 어떻게 문제 풀지 아이디어 딱딱 정리해보고 같이 한번 풀어보고 제가 남겨놓는 건 집에 가서 해보세요. 다 하나씩. 그리고 23년치를 모아놨기 때문에 뭐 전체 기출 분포를 보면 평균적으로 한 유형 하나당 4개 정도가 들어가요. 근데 어떤 유형에 보면 10몇 개가 있어요. 거기는 그냥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온다 생각하고 아예 거기는 다 통을 외우자. 어떤 유형에 대해서는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올해죠, 올해 시험의 특징이 약간 어렵게 나오는 게 예전에 중요했던 부분들에서 내다가 갑자기 이상한 데 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리에 대한 난이도를 약간 그릇을 높인 것 같아요. 상대론 같은 거 막 내버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에 나오지 않은 부분도 약간씩 내는 게 있어서 결과적으로 뭐 문제가 한 개가 있던 여러 개가 있던 다 하자. 뭐 이거 하는 거 다 하자. 저희가 7월달 한 달만 할 테니까 한 달 동안 쭉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전 항상 그 그림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림을 보고 문장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한지를 2가지 정도를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시험 문제의 특징은 이렇게 이따가 좀 보시겠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림은 뭐뭐뭐뭐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문장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림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첫 번째 문장에 등장하는 그림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그림을 보고 뭐 마지막 문장쯤에 있는 어떤 정보 그 두 가지만 딱 캐치해서 이거는 뭘 요구하는구나. 그 식을 머릿속에 떠올려서 푸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어떤 그림에 대한 상황 이거를 따로 딱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나올 때 바로 풀자 이런 걸로. 그리고 요거 기출문제 하고 나서 아마 기출문제를 그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다 풀었던 게 있을지 많을 거예요, 여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 책에 있는 문제만 풀지 마시고 시중에 되게 많잖아요, 책요. 그거를 다 구해서 중요한 책들이 있으면 같이 푸세요. 옆에 책 있으면. 별리서 뭐 어떤 문제든. 같이 병행해서 풀 때 그런 건 있어요. 이 문제집에 대한 문제를 풀다 보니 너무 이상한 문제가 있어요. 이상한, 이런 문제를 내버렸어, 이렇게. 근데 기출문제랑 비교하는 거야, 항상. 비교해보니까 너무 경량이 벗어나요. 그런 거 풀지 마세요, 그냥. 그럼 나오지도 않고. 기출문제 비슷한 느낌에 있는 문제만 골라서 해도 돼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하고, 저는 그,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요 시험을 한번 봐볼게요. 오늘 같은 날 일찍 오세요, 조금. 괜찮을까? 한 20분, 30분? 일찍 와서 제가 시험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 범위는 오늘 하고, 그 다음 내일 모레 하고 나서, 한 두 번 하면 양도 깨박이 지나갈 텐데, 확 지나가면 그 해당되는 범위에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아니고 그냥 새로운 문제들. 이렇게 잘 하고 있는지 확인. 나중에 밴드 이런 거 있는데, 따로 공지해서, 그걸 성적 관리 좀 해보고, 그렇게 해봅시다. 이론은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이론은 굳이 많이 정리할 필요가 없다. 문제를 풀기 위한 이론만 딱 정리하고 그 양을 너무 많이 가져가면 머릿속에서 꺼내기가 힘들어요. 저는 이제 공부량이 많을수록 그런 문제가 생겨요. 문제를 보면, 이거 풀 것 같아. 어떻게 풀지라고 생각을 하면 머릿속에 막 대여섯 가지가 떠올라. 이걸 힘으로 할까, 에너지 할까. 근데 물리를 잘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면 시간 가고 틀리게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너무 돌지 말자. 그냥 너무 심플하게 한 가지 생각만 딱 생각해서 바로 꺼낼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해놓고 꺼내는데 안 풀려요. 그럼 틀리면 되죠. 이렇게.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해보고.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 유형 내용을 좀 간략화시켜서 장황하지 않게 필요한 것만 딱 설명을 드릴게요. 그만. 전에는 좀 장황했어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굳이 처음에는 그렇게 해도 문제 해결할 때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색깔, 이 색깔을 이제 박스를 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식이나 이런 거에 이거 딱 칠하면 이거는 꼭 머릿속에 넣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저거는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식이나 상황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너무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보라색 박스 분필이 들어가 있는 식이 언제 등장했는지가 중요해요. 뭔가 그림이 있고 밑에 식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식에 해당되는 그림은 이거고 같이 연동해서 같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수업을 딱 이제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은 미리 사전에 풀 수 없잖아요. 어차피 다 오셨으니까 제가 자세히 풀진 않고 문제를 풀기 위한 키워드, 방법만 딱딱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잡소리 할 때, 뭐 쓸데없는 얘기 할 때 문제를 보세요. 이따가 제가 띄울 거예요. 이렇게요. 칠판은 뭐 설명을 좀 하고 이렇게 띄우면 이거를 읽어보시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이따가 저 사람이 저 얘기할 것 같은데 라고 예상을 해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전처럼 지금 이걸 모의고사처럼 그러니까 미리 풀어오지 않았으니 그렇게라도 어떻게든 해보자. 이렇게. 그래서 딱 보고 아니면 요거 같은 건 그림만 넣어놨으니까 거기 책에 있는 요거 읽어보면서 여기서 뭘 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 생각이 뜨는지 안 뜨는지 미리 예상을 좀 해보시고. 그래서 이런 수업의 특징은 좀 수업 시간에 굉장히 과한 집중도를 요합니다. 그냥 막연히 이렇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내가 문제를 요 수업이 끝나서 오늘 30개 할 거예요. 정확하게. 그럼 30개를 같이 푼다는 생각을 하세요. 최대한. 그리고 끝나면 이제 뭐 보통 그렇잖아요. 수업대로 듣고 끝나면 또 정리하고 그럼 또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는 동시에 그냥 끝나 있게. 이렇게. 그래서 최대한 수업 시간에 가급적 다 해결하고
중간에 어렵거나 하는 것은 쉬는 시간에 질문을 통해서 끝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남는 수업이 끝나면 특별하게 뭐 정리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책, 다른 거 공부하고 이렇게. 자, 그렇게 해봅시다. 이런 거 이제 물리할 때 이런 거 물리는 특히나 기본서가 없는 것 같아요. 기본서. 민법 기본서 있잖아요. 막 다 외워라 이렇게. 물리는 기본서 자체가 없어요. 굳이 이것만 공부하면 되라는 책이 있을 수가 없다. 나한테 맞는 이론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나에 대한 이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이론. 그래서 오답 노트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카드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지금부터 뭐 중요하다든가 아니면 오답이라든가 계속 정리해서 보는 거. 구멍이 뚫려 있고 사이즈가 얼마 안 되죠? 요만한 거. 이게 그림 그리고 그림은 그림만 그려야 돼요. 뭐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팔 아프니까. 그림 그리고 여기에 질문을 하고 뒤에는 답을 쓰고 이렇게. 뒤에는 자세한 답도 필요 없어요. 답만 딱 써요. 그리고 이거 보고 생각해야 돼요. 앞에 그림 보고 걸어 다니면서 질문을 보고 어떻게 풀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근데 분명히 내가 이거는 아는 상태 정리했으니까 하루 이틀은 괜찮을 텐데 한 달 지나면 까먹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까먹으면 한번 꺼내서 이렇게 그림 보고 질문 보고 생각하고 이렇게 넘겨서 답 보고 이 답이 너무 뒤에 친절하면 읽지 않을 거예요. 지저분해서. 답만 딱 아니면 키워드만 딱 써놓고 그래서 그림과 질문과 답이 한 장에 딱딱 들어가 있게요. 이걸 계속 이제 나올 때마다 정리하는 거죠. 다 쌓아서 나중에 이만큼 들고 다니면서 이거 물리책의 기본서야. 이것만 나 볼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도 있다. 자, 간단히 소개를 드립니다. 가면 될까요? 자, 가봅시다, 이제. 자, 바로 갈게요. 일단, 여기는 뒤에 보면 문제가 3개가 있는데, 미적분학이라고 하는 걸 뉴턴이 만들었죠. 기울기, 면적 찾는 거. 근데 미분적분을 잘하면 상관없고, 못해도 상관없어요. 굳이 미적분학 못한다고 이게 틀리는 건 아니니까. 근데 미분적분 하게 되면 좋은 건 있어요. 뭐냐면, 정의를 기억하기가 좋아요. 요거. 가속도의 정의는 시간에 대해서 속도가 변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가속도를 구하려면 속도와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는 거. 이렇게. 나누기는 기울기니까. 또 속도의 정의는 시간에 대한 위치 변화니까 위치와 시간에 대한 그래프의 기울기 보는 거. 이게 속도. 요거 2개를 정의했는데 이렇게 내려서 곱하기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적분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속도 변화는 가속도와 시간이고 적분 면적. 그리고 속도와 시간은 위치 변화 이렇게. 이따가 식으로 푸는 게 있는데 그냥 기울기와 면적 정도를 이해하자. 그래서 상대 속도란 말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두물체가 동시에 움직일 때 움직이는 관찰자에서 본 상대방의 속도. 아직 시험에 출제가 안 됐지만 개념은 중요해요. 이거 딱 이거예요. 상대방의 속도에 관찰자를 지우는 거. 이게 상대 속도. 혹시 언제 등장하냐면 등장할 때가 두물체가 모두 움직일 때 이거 써먹으면 좋아요. 이렇게. 한 개가 아니고 2개가 등장하고 둘 다 움직여요. 그러면 이거를 막 따로따로 접근하는 것보다 상대적인 운동이라 하면 내가 어딘가 올라타니까 올라타게 되면 물체가 한 개로 줄어들어요. 해석할 게. 그래서 상대 속도는 결국 상대방의 속도에 관찰자를 빼는 것이다. 이 정도 보시고. 강물을 일단 나오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강물을 건너는 건 이 속도를 더하는 거랑 시간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개념은 강물 속도, 강물 건너는 거, 뱃머리 방향, 거기에 물이 떠내려가죠. 그래서 이렇게 쭉 휘어지는 거. 요거 배가 가는 속도와 물이 더해져서 벡터를 더해서 이렇게 대각선을 만들어요. 요거 강물의 속도와 배를 더하는 거, 평행사변형, 삼각형 이렇게 해서 결국에 건너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건너는 시간 찾는 게 중요해요. 일단 문제 볼게요. 시간 어떻게 찾는지. 그 다음에 개념적으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냥 그래프, 위치, 속도, 가속도는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위치의 변화, 기울기가 속도 변화, 가속도, 기울기, 면적 이렇게. 이 정도 한번 보시고
문제가 3개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3개. 2002 너무 오래됐어요. 2002, 2008, 2008은 요거, 그 다음에 요 그래프 문제 3개. 그 다음에 최근에 요거 2018. 자, 1번 봅니다. 빨리 읽으세요.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은 뭘까? 물어보는 거죠. 시간을 찾는 거. 이렇게. 시간을 물어봤어요, 시간. 자, 시간을 물어봐요. 이렇게. 시간은 의식의 흐름이 뭐를 떠올려야 되냐면 힘을 떠올려야 돼요. 이렇게. F는 ma. 이렇게. 힘을 떠올린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F는 m에 의한 가속도를 떠올려야 돼요. 이렇게. 근데 가속도가 0인 게 있고 0이 아닌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나온 김에 정리해 봅시다. 아, 이렇게 너무 시간 오래 걸게. 일단 가봅시다. 일단 저 수업이니까 해보고. 가속도가 0인 걸 우리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가속도가 0이 아닌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등가속 운동이에요. 이렇게. 사실은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 다이렉트로 가속도를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근데 이 문제는 다행스럽게, 다행스럽다기보다도 그냥 쭉 읽다 보면 배는 가속 운동을 하지 않고 일정한 등속이에요, 등속. 아, 등속이구나. 일정한 속력. 이렇게. 직관적으로 앞으로 역학에서 시간을 물어보면 가속도를 찾는데, 2개 나눠야죠. 요거 등속 운동이 있고 일정한 가속 운동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구해요? 등속 운동의 시간, 가속 운동의 시간. 이렇게. 등속 운동의 시간, 가속 운동의 시간 애매하면 이렇게 그려보죠, 그래프요. 등속도의 시간은 일정한 속도를 가져가야 돼요. 이렇게. 이 면적이 거리가 되고,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고, 여기서 시간을 구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로 건널 수 있는 거리가 정의되고, 일정한 속도로 나눠주면 이게 등속도 운동의 시간을 구하는 방법이고, 가속 운동 어떻게 구해요, 보통? 가장 간단한 가속 운동은 이렇게 하면 작살납니다.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바로 속도분의 거리를 쓰면 안 되고, 가속 운동 대표 등가속 하나 그려볼게요. 정지 출발. 이게 등가속이에요. 올라갈 때. 중요한 건 속도와 시간 그래프의 면적은 거리 정보가 되는 거. 요건 등속도의 거리, 요거는 가속도의 거리. 요거 t, 이게 뭘까요? 등가속 at 이렇게. 요거 t, 요거 at, 요 세모는 직사각 절반 2분의 1 at 제곱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시간을 찾죠. 이렇게. 이따가 자연학과도 있지만, 결국 여러분이, 우리 별자 시험은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시간 찾는 거. 제가 볼 땐 그래요. 이거. 일정한 등속이면 거리 나누기 속도를 쓰고, 일정한 등가속이면 루트 2 거리 나누기 가속. 이렇게. 그래서 제일 먼저 얘를 뽑고 가속도를 해석해야 되고, 얘나 얘나 결정한 다음에 뭘 써먹을까? 그리고 이제 문제로 가야죠. 그래서 물이 흐른다. 6 이렇게. 거기에 짧은 거리로, 이렇게 중요하죠? 짧은 거리를 건너고 싶다. 짧은 거리. 그럼 여기서 배를 몰 때 어떻게 몰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배를 몰면 강물에 떠내려가니까 거리가 멀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나중에 강물 문제에서 최단 코스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가려고 해야 돼요. 속도가 10. 이렇게. 여기에 물이 더해지죠? 6. 이렇게. 계속 뱃머리는 이렇게 향하지만, 실제 배는 이렇게 건너고 있어요. 이렇게. 약간 뱃머리를 틀어야죠. 왼쪽을 틀어서 강을 거슬러서 가야 돼요. 그리고 강물에 떠내려와야 돼요. 야, 이거 딱 계산 좋게 3, 4, 5. 요거 건너는 속도가 얼마냐면
8인데 8 이렇게. 이제 이게 이걸 건너죠. 이거 강폭을. 요 자리가 8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건너는 거리 200 이렇게. 그래서 시간은 그렇게 해서 25초가 나오는데, 자, 실제 답을 맞추고 안 맞추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시간을 물어볼 때 원래 F는 m의 힘을 찾고 가속도 찾고 가속도 안에 등속이냐 가속이냐 중에 최신 경량은 이런 걸 내겠죠? 이런 거 가속등에 너무 쉬우니까 건물 같은 거. 자, 그래서 시간은 둘 중에 하나로 계산한다. 자, 다음입니다. 이 어떻게 풀까요? 물체가 두 개가 등장해요. 상대 속도로 해도 되고, 역학 문제는 이런 거 나올 때 딱 아이디어 어떻게 할까? 야, 식이 복잡하니까 속도와 시간 그래프를 그린다. 끝입니다. 끝. 이렇게. 요거 그리는 게 항상 여러 물체가 있고, 이렇게. 여러 물체에 뭐 다 주어져요. 지저분한 거. 속도, 등속, 여기 가속, 그 다음 물체 두 개, 이렇게. 그래서 이걸 그리는 이유가 왜 이걸 그려요? 이게 좋은 게 뭐 있어요? 이 그래프 안에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요. 델타로 써볼게요. 기울기는 가속도. 면적은 아까 제가 썼지만 위치에 대한 정보가 담겨요. 이렇게. 그래서 자, 여러 물체입니다. 여러 물체 뭘 물어봐요. 뭐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만나는 순간의 속도 이런 걸 물어봐요. 만난다고 표현해. 만난다. 일단 만나게 한다. 속도. 자, 그러면 여기 그래프에다 옮기는 게 좋다. 자, 이게 승용차 등속도 16 긋고 이렇게. 오토바이는 쭉 갈게요. 정지 출발입니다. 정지 오토바이가 가속, 등가속, 기울기 일정 긋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그 제일 중요한 말이 여기서 뭘까요? 만난다요. 이거 만나는 게 뭐예요? 만나는 건 두 가지 정보가 여기 공통이 있어요. 만나는 건 같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같은 위치. 옆에 있어야 돼요. 같은 위치에 이렇게 같은 시간이 돼야 돼요. 동시에 이런 거. 그래서 같은 위치는 이 위치는 뭘까요? 면적이 같아야 되고, 그다음 같은 시간은 뭐 찾으면 돼. 어딜까요? 딱 여기 긋는 거죠. 여기 대충 여기야. 이렇게. 그래서 요 A, B라고 하면 A의 면적은 이만큼, 위치에 대한 정보, B는 세모 이만큼 같아야 돼요. 요 금액 얼마일까요, 이거? 32요, 이렇게. 32, 답 32, 이렇게. 네, 문제 또 뭐 물어볼 수 있을까요? 몇 초 만에 만들까요? 이거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시간? 몇 초 만에 만날 수 있을까? 몇 초 만에 오토바이가 따라잡을까? 이런 거. 몇 초 만에 나란히 갈까? 얼마예요? 요거 이제 추가적인 정보가 있어요. 요 기울기가 얼마냐면 4였으니까 요건 8 되다. 8. 이렇게. 저희가 지금 문제는 요 B의 오토바이 속도가 얼마일 때 만나냐? 31을 구했지만 사실 중요한 건 여기에 8시간 구하는 거. 추가로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 떠올리는 거예요. 이걸 떠올린다. 여러 물체가 등장해서 뭐 초기 상황, 속도 상황, 가속도가 주어지면 버무려 있어요. 그러면 속도와 시간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렇게. 여기를 그리는 게 좋은 점은 가속도도 알 수 있고 위치에 대한 정보도 동시에 알고 있고 속도도 알 수 있고 속도, 가속도, 위치를 동시에 알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고 이렇게. 이걸 이제 상대 속도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하나 가속되니까 상대 가속도라는 개념까지 등원돼서 더 헷갈려요. 원래 상대 속도는 각각의 등속일 때가 좋고 가속하는 물체가 있으면
상대란 말을 쓰면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안 써도 돼요. 이렇게. 자, 속도와 시간 그래프를 그린다. 이렇게 딱딱합니다. 하나씩. 저희 수업의들은 무한 확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런 상황이 옛날부터 수능에서 잘 나오는 이런 것도 이렇게. 뭐 물체가 두 개가 있고 두 개가 뭘 따라잡니만이 이건 말로 돼 있으니까 반드시 속도 시간 그래프 그려서 하는 게 제일 빨라요. 거기서 하는 게. 자, 가속도와 시간.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정의 두 개를 쓰고 확장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속도에 정의 써볼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미분 써볼까요? 잘게. 이렇게. 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가 가속도다. 속도는 시간에 대한 위치 변화가 속도다. 이렇게. 각각의 기울기를 찾는 거다. 이 두 개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요거보다 곱하기를 만들어서 적분 형태로 바뀌어도 된다. 이렇게. 요거 내리면 곱하기 되니까. 요것도 이렇게 되죠? 이렇게. 제가 이제 그림만 넣어놨는데, 뭐가 되게 중요해요. 그림 문제는, 자, 그림을 딱 확인했어요. 시간과 가속도. 그 다음에 올라가 봅니다. 위치를 구해요, 위치. 야, 이건 너무, 이렇게. 가속도에서 속도 얻을 수 있고, 속도를 넣어서 위치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한 방에 돼야 돼요, 한 방에. 원래 한 방에 딱 돼서, 이것의 면적을 찾으면 속도 변화,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얘는 좀 어려운 문제죠. 요거를 넣어서, 저기 가속도를 넣어서, 속도를 구한 다음에, 다시 넣어서 위치까지 가야 돼요. 단계를 두 개를 거쳐야 돼요.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서 할 수도 없고, 식을 쓸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개념은 이건데, 어떻게 돼요, 이거? 일단 속도부터 그려야 돼요. 마지막 속도, 처음 속도, 델타의 정의, 이렇게. 쭉. 여기 가속도 자리에 넣으면 되는데,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아요. 등가속이 참 좋은데, 이렇게. 가속도를 구해야 돼요. 이걸 식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 A는 이렇게. 먼저 기울기 찾아놓고, 5, -1, -1t, 그 다음 0일 때 3이니까 이거죠? 3. 이게 가속도구나. 이렇게. 요 직선을 옮겨야 돼요. 기울기 넣고, y절편 넣고, 요 넘어가기 들어가요. 이렇게. 이런 미적분하기 좀 애매하면 좀 틀려도 돼요, 이런 거. 근데 나왔으니까 해보자, 일단. 요거 적분하면 -t의 제곱, 3t, 이렇게. 자, 적분을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의 적분은 항상 물리에는 델타 값이에요. 변화량. 변화량의 의미는 마지막 처음인데 이 처음이 넘어가서 초기 조건에 대해 적분 상수 같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지금 처음에 뭐 하냐가 중요한데 처음에 x 방향으로 10. 여기 10이래. 여기 10이래. 문제 너무 지적 10. 그래서 실제 속도 V는 이걸 넘어가서 초기 상황에 넘어가서 플러스 10 빼기 t의 제곱 3t예요. 이렇게. 원래 우리 시험 수준은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1초 지났을 때 속도가 얼마 이렇게. 근데 오버해서 위치를 물어봐야 다시요. 또 해요. 또. 이렇게 넣어서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넣어서 여기 넣었어 여기요. 또 이거 적분하겠죠. 10t 마이너스 3분의 1 3개 더하기 2분의 3 t 제곱. 제가 중간에 계산 틀릴 수 있어요. 이렇게. 틀리면 뭐 던지세요. 앞으로 물러가라. 자, 이렇게 쭉 해놓고 1오마가 변화량 또 다시 마지막 빼기 처음. 처음에 원점에서부터니까 여기다 이제 0을 넣고 원점 0 x를 찾으면 돼요. 이렇게.
자, 뭐 자세한 계산보다 이거를 해야 되는구나. 여기는 문제가 3개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좀 어렵게 나온다면 이런 스타일로. 근데 이건 또 너무 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가속도에서부터 속도를 구하고 그 다음에 속도를 넣어서 위치까지 구한 거니까 2단계를 해야 돼. 이렇게. 정답은 4번입니다. 나중에 책 뒤에 답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보시고. 자, 갑시다. 여기 부리면 안 되는데 좀 달립시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등가속 중력자 운동에 대한 이해. 지금 보는 모든 중력자 운동은 가속도가 주어져 있는 거죠. 아래 방향 G. 그걸 이용해서 자유낙하시켰다가 중력의 효과를 불러요. 시간 t가 지나면 속도는 이만큼이 생기고 위치는 이만큼을 떨어뜨려야 돼요. 이렇게. 이게 아예 너무 자주 나와서 머릿속에 넣자. 시간에 대한 효과는 속도와 위치를 떨군다. 높이 h에 떨어뜨리면 여기서 속도와 시간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길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여기다 넣는 거예요. 아래 방향 h, 시간을 구해요. 여기다 이렇게. 그래서 아주 잘 나오는 루트 g분의 h, 아까 가속 운동의 시간 a분의 ed, 그거 넣고 여기다 넣으면 다시 루트 h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막 시험에 중요하다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요거 하나 기억하는 거죠. 중력의 효과는 이거다. 시간이 지나면 속도와 위치에 대한 정보를 바꾼다. 이거는 응용한 거다. 이렇게 시간을 구해서. 자, 그 다음에 수평 던질 운동. 이게 뒤에 잘 나옵니다. 뒤쪽에. 뭐가 수평 던질, 이거 개념을 이해하죠? 자, 던졌어요. 자, 여기다 점을 찍어야 돼요. 이렇게. 여기다 점을 찍은 예는 뭐냐면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 물체 위치예요. 이렇게. 힘이 없으면 여기는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힘이 없으면 얘는 요만큼 날아가고 있어야 돼요. 일정한 속도니까 시간을 그냥 곱하면 되죠. 2개. 자, 중력이 없다라면 속도는 유지돼야 되고 유지되는 속도에 시간 곱한 게 거리를 가야 돼요. 여기에 중력이 나타나서 이만큼을 당기는 거죠. 기억할 때 요거 항상 이만큼을 당겨야 돼요. 위치를. 마이너스 2분의 GT제곱. 요거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그리고 속도도 당겨야죠. 2개 당겨야 돼요. 속도와 위치. 요로마가 마이너스 GT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 중력은 중력이 없을 때에서 이만큼을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x밖에 없으니까 y 방향으로 이만큼 내려와야 돼요. 그만큼. 이게 다 끝났어요. x는 등속거리, y는 이게 gt 마이너스 1 gt냐. 근데 뒤에 잔뜩 나오지만 시험 문제 이게 뭐예요? 이게 h라 주어지죠? 이게 h라 주어져요, 이거. 이렇게. 여기서 시간을 찾고 나머지 찾고. 자, 그래서 중요한 거 4개 박스는 이겁니다. 등속거리, 일정한 속도.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와 있는 자유낙하, 중력의 효과, 2분의 1 GT제곱, GT 마이너스 2개. 이거. 이 수평 던지는 운동은 요 보라색 박스 4개를 다 풀어야 돼요. 자, 그 다음은 이건 보고 요건 이제 나오니까 뒤에 넘어가고 요거 좀 포물체도 마찬가지죠. 포물체 여기 애매하게 던져요. 그러면 X 방향, Y 방향으로 운동을 분해한 다음에 이렇게 공중에 뜨면 가속도는 Y로만 받아요. 예. 그 다음에 속도와 위치가 나오는데 자, 이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원래 여기를 지났어야 되는데 여기를 지날 수밖에 없어요. 중력 때문에. 이렇게 X 성분, Y 성분으로 쪼개야죠. 운동이 달라지니까.
요거 X 성분, Y 성분, 이게 안 돼요. 여기서 중력이 개입해서 이거를 잡아 당겨야 돼요. GT 이렇게. 그래서 결국 X는 그대로 가야 되는데 Y는 좀 작아졌어요. 이게 이 식이에요. X는 그대로, Y는 여기에서부터 잡아 당겨야 돼. 이만큼.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위치에 대한 거. 이걸 쭉 내려서 이건 X방향입니다. 등소, 요거 이렇게. 근데 Y방향이에요. Y방향은 원래 여기를 지났어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올라가야 돼요. Y방향으로 이렇게. 여기에 뭐가 작동하냐면 중력이 끌고 내려와야 돼요. 이거 이렇게. 이게 식을 막 암기보다 그림을 자꾸 그리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거 이렇게. 그래서 이 중력장의 포물체 운동이 뭐 중요할 수 있는데 이게 다죠. 두 개. 아, 오늘 색깔 너무 난 안 말하는데 이거 암기가 많아지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저 식을 애우지 마시고 그림을 그려서 해야 돼요. 머릿속에서. 던지면 여기를 지날 텐데 중력이 땡겼네. 2분의 GT제곱. 원래 속도를 유지하고 싶은데 중력이 땡겼네. 여기다가 빼기 GT. 이렇게. 속도에 대한 것, 위치에 대한 것. X는 등속, Y는 등속에서 내리죠. 이렇게 해서 연상해서 자꾸 식을 떠올려 봅니다. 그 다음에 저 앞에 있는 식을 다 풀 수 있는데, 이래가지고, 특이한 거, 최고점 중요하죠? 최고점은 가장 높이 올라가는 점. 요거는 올라갔다가 순간 떨어지니까 Y 속도가 사라지는 거죠. 최고점. 이렇게. 그래서 Y 방향에 정지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시간을 찾을 수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식을 쓰지 마시고 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꾸요. 최고점을 통과 중에 있어요. 이렇게. 원래 이만큼 있었어요. 출발할 때 그 속도. 이만큼. 여기 있는데 여기에 GT가 잡아본 거예요. 아래 방향 GT. 이 같아진 거죠. 이렇게. Y를 다 잡아먹었어요, 속도가. 그래서 출발 쪽이 Y 성분을 GT가 잡아먹었으니 양쪽이 같다. 이게 나옵니다. 그럼 최고점 시간. 이렇게. 그 다음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 높이 h가 주어진다면, 올라갈 때 시간과 내려갈 때 시간은 대칭적으로 같다. 그래서 내려갈 때 시간은 h 낙하니까 이걸 쓰는 거고, 이게 최고점에서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요 시간 결정하는 거. 이렇게 더 뜯었다. 자, 그 다음에 요 바닥 버전이죠.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지. X방향의 등속 시간 t는 올라갔다 내려갔다의 최고점의 2배. 이걸 막 정리해서 코사인 사인 쓰면 제일 마지막 결과만 볼까요? G분의 제곱 사인 2세타. 이렇게. 이게 수평 가는 거리고 세타가 45도 되면 가장 멀리 간다. 근데 이거는 문제 푸는 영역이에요. 정말 생각이 안 나면 시험장에서 아까 4개씩 있죠? 4개씩. 이 4개씩 가지고 써먹어야 돼. 4개씩. 자, 갑시다. 이제 갑시다. 가도 되죠? 네? 쭉 아이디어 보세요. 4번 2006년, 5번 2011, 2019 그림 그냥 또 3개 있습니다. 4번부터. 4번의 제일 중요한 말은 수평, 수직, 표적 설치. 수평과 45도로 쌌대요. 이 표적을 맞추기 위해서 초기 속도 얼마? 맞춰야 돼요.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이렇게 거기까지 가게 하자. 자.
그림 공부죠. 자, 수평 200, 수직 40. 요 좀 올라갔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발사하는 각도는 45도래요. 이게 45도예요. 이렇게. 자, 여유가 있으면 이런 거 생각합니다. 이게 날아가겠죠? 여기 떨어질 거예요. 맞추는 거 이렇게요. 휘어져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되고, 우리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서 이 그림이 중요해요. 이 그림. 찍 긋는 거. 여기까지 긋는 거. 원래는 여기를 지났어야 돼요. 항상. 중력 없을 때. 이렇게 중력장. 근데 여기가 딱 찍기 좋은 게 이 각도가 나와서 그래. 45도니까. 이만큼. 200m 위치야. 45도. 이렇게. 근데 여기서 얘가 여기 있지 않고 실제 여기를 내린단 말이죠. 이렇게. 이게 벌써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만큼을 이제 요 화살표 있죠? 이게 뭐냐면 아래 방향 2분의 1 GT 제곱인 거예요. 이게 바로 떠야 돼요. 이게 이제 160이지 160을 내려와야 돼. 그러면 여기서 뭘 찾을까요? 시간을 찾고 여기서 시간 찾아요. 여기 지금 이 모든 중력장은 시간을 중요한 시간. 여기를 이용해서 시간을 찾을 시간. 얼마인지 이걸 찾아요. 그럼 이제 와야죠. 이거 써먹어야죠. 하나 남은 거. 이렇게. 요 40은 써먹었으니까 200을 써먹어야 돼. 이렇게. 자, 이게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정보를 많이 주지 않아요.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깔끔하게 필요한 것만 딱 썼어요. 40을 써먹었으면 버리고 요거 써먹어야 돼요. 요거는 X방향 등속입니다. X방향 이렇게 등속 T 이 T 그래서 200이랑 갖다 해서 시간 찾자. 자, 각자 시간 해보시고 제가 볼 땐 이 45도 같은 것은 중력이 없는 위치를 결정하기가 참 좋아요. 각도가 딱 떨어지니까 200, 200 이렇게 그리고 여기 내려오는 중력의 효과를 넣어서 시간을 이용해서 나머지 잡고 이것도 뭐예요? 시간 부르면 시간. 시간은 또 상호를 봐야죠. 건물 옥상에서 수평으로 떠졌대요. 40. 그럼 휘어질 거예요. 탕. 원래 계산은 여기 있었어야 돼.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 있었어야 돼요. 이렇게. 여기를 40으로 지났어야 돼요. 근데 얘가 여기를 쿵 떨어져서 중력 때문에 여기를 지나요. 40. 40.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까요? 이거 좋은 게 있네. 50. 속력 50. 이거 50이구나, 50. 그럼 요거 딱 보이네요. 요건 30이 돼야죠. 이렇게. 자, 제일 중요한 건 수평 던지는 놈은 여기 있지 않고 내리고 40은 내려가고 50이 되려면 30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가 동시에 떠야 됩니다.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나 이거예요. 이거나 이거. 요거 중력의 효과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 속도 얼마 이렇게. 이게 30은 아까 중력 효과 좀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이게 아래 GT예요. GT. G가 10이니까 시간은 3초. 야, 다행히 시간만 물어보니까 쉽지. 보통 이 문제 뭘 물어볼까요? 이걸 물어보죠. 이런 거. H 이렇게. 물론 H 하면 에너지도 풀 수 있는데 이걸 구하는 거, 이것도 구해보는 거예요. 얼마일까요? 이거 네모 얼마 들어가야 돼요? 얼마요? 빨리 해요. 몇 미터? 3초. 3초 내려가야 돼. 3초. 중력은 1초에 5m. 제곱, 삼성 이렇게 쭉 올라가야 돼. 몇 배?
45예요. 이렇게 됐을까? 근데 왜 지금 식을 쓰면 식은 이거야, 식. G가 10이니까 OT의 제곱 3초에 3초. 시간 3초. 근데 이렇게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에? 나중에 이 높이를 결정할 때 이렇게 안 해요. 우리가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이 높이 H를 이런 식으로 시간을 구해서 시간 넣는 것보다 자 시간이 필요 없으면 에너지를 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에? 마지막 속도는 조기 속도의 제곱 내려갔군요. EGH 이렇게. 그래서 이 자리가 30의 제곱이 되려면 H 얼마 이렇게. 하여튼 좀 이따 보겠지만 에너지를 쓰는 게 제일 좋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라서 같다 시간. 이 시간. 그래서 이거 하나 보고 갈까요 뒤에? 시간의 정보는 힘, 가속도 이런 스타일로 가는 게 시간의 정보고 이거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면 그냥 무조건 에너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속도 나오고 뭐 나오는데 시간을 묻지 않고 야 언덕의 높이를 물어보면 굳이 시간을 찾아서 이런 수고스러움 하지 말고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시간이 개입하지 않는 이 보존 법칙에 넣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몰아서 하겠습니다. 6번 뭐 그림 나왔네. 이게 다 풀. 6번 시간 최고점 도달 시간. 다 뭐야 이거? 최고점 도달 시간? 뭐 시간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요. 뭘로 찾았어요? 바로 직관. 뭘로 찾을까? 높이로요? 높이? 높이가 1대 2대 3이에요. 몇 대 몇이에요? 시간. A 대 B 대 C 대 최고점 걸리는 시간 몇 대 몇이에요? 1, 2, 3을 주어지면? 1대 2 대 3? 자, 얼른 찾습니다. 시간 T는 최고점의 Y 속도를 지우기 위해서 정지를 쓰고 낙하 시간과 차이가 없죠? 이렇게 이 중력장에서 최고점에 대한 정보는 이게 다예요. 이거를 벗어나는 문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최고점의 정보. 이렇게 아예 하나씩 막 너무 암기가 아니라 자꾸 이해해보려고 하면서 하는 거야. 얘랑 높이 3개 이렇게. 높이가 1, 2, 3이니까 시간은 1대 루트 2대 루트 3 요거 1대 루트 2 루트 3 Y 성분도 자 그리고 여기서 요로가 있죠. 요 A하고 C는 얘가 같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수평 거리도 우리가 식을 만들어 봐야죠. 예. 최고점의 2배입니다. 아까 이거. 그리고 풀 버전 계산은 이거예요. 이렇게. 자, 물리하다 보면 이 식이 왜 나왔는지 이론 정리할 땐 중요하지만 이게 왜 나왔는지를 절대 안 물어봐요. 물리는 이 자체를 써먹는 거야, 이렇게. 이 식을 여러 상황에 맞게 써먹는 거다. 이렇게. 제가 이걸 왜 얘기하시냐면 A와 C를 비교하고 싶어요. 요거. A하고 C는 C가 훨씬 커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C가. 높이가 높아요. 그래서 A하고 C는 A보다 C가 커요. 이렇게. 뭘 물어보면 던질 때 얘를 물어보면 얘를요. 던지는 순간 X성분이 얼마냐? 근데 A와 C는 이게 같단 말이죠. 수평 거리가 이렇게. 그래서 요거 누가 커야 돼요?
반대로 A가 C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이거 던지는 순간에 속도의 크기는 이렇게 크게. 됐어? 그래서 지금 시험 문제 풀려면 이 식이 중요하지만 사실 바닥에 떨어지는 건 이것도 같이 봐야 돼요. 1항이나. 뭐가 나올지 몰라. 둘 중에 하나. 그럼 B까지 비교하면 하지 맙시다. 굳이 고생스럽게. 자, 이제 힘으로 갑시다. 힘이 좋죠. 네? 계산도 많지 않고. 뉴턴의 제3법칙은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제1법칙, 합력이 없는 법칙, 힘이 없으니까 물체는 정지와 등속 운동 중을 한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 힘이 있다. 제2법칙, 가속이 된다. 가속이 되면 속도와 방향이 바뀔 수 있다. 그 다음 제3법칙, 뉴턴의 제3법칙은 작용-반작용, F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 내가 너한테, 너가 나한테 주어 목적을 바꾸는 관계를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 지표면 중력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우리가 근사식기를 한번 봤었는데 여기서 작용하는 힘은 G, 중심에서 거리의 제곱 MM. 이게 H가 0이면 mg고요. H가 있으면 뭔가 근사적으로 식을 계산할 수도 있다. 보고 나중에 봅시다. 그 다음 수직항력은 제일 중요한 게 밀어내는 거. 요거랑 요거 두 개 비교하는 거. 자, 어떻게 이걸 찾아내요? 수직항력? 똑같은 빗면인데 여기서의 수직항력은 mg 코사인이에요. 어디 갔냐? 요거는 코사인분의 mg가 나와요. 이렇게. 상황이 달라요. 이 물체는 지금 이쪽으로 떨어지려고 해요. 이렇게. 이동.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 걸 화살표. 가만히 놨어. 쭉. 얘는 자동차는 떨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돌아요. 등속 오는 동. 얘는 이쪽으로 힘이 필요해요. 이렇게. 그래서 필요하다가 포인트예요. 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힘을 분석해야 됩니다. 중력, 크게 수직항력 이렇게 더해줘야 돼요. 이렇게. 중력과 수직항력을 얘를 만들어야 돼. 합력. 요거 세타. 이렇게. 얘는 중력과 수직항력이 이렇게 더해져요. 이렇게. 오는 동. 그래서 여기가 수직이 되면서 여기 세타. 자두입니다. 나올 때마다 하면 돼요. 이거요. 이렇게. 그래서 수직항력은 mg 코사인이 있고 mg 나누기 코사인이 있다. 요거는 빗면에 떨어질 때, 요거는 열심히 돌고 있을 때. 요건 빗면의 힘, 요건 수평 방향의 힘. 두 개로 나눠서 상황에 맞게 n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걸 보시고. 장력 넘어갑니다. 팽팽해요. 당겨야지 되죠? 장력의 표시. 양쪽을 당기는 게 실의 장력. 이건 똑같아요. 가발이 내비두면 이렇게 힘이 다해져서 이 방향으로 떨어지려고 해야 돼요. 떨어지려고 한다. 요거 중력, 장력, 각도 두 개 합은 요거. 요때 t는 mg 코사인. 이렇게. 얘가 돌아요. 돌으면 요 합력이 필요하니까 중력, 장력, 합력, 요 각도, 요거는 mg 탄젠트가 돼요. 이 합력이. 그리고 장력은 코사인 나눠야 돼요. 이거. 장력 두 마리. 스프링은 일단 나중에 봅시다. 저항 같은 데서 한 방에. 탄성력. 원래 길이에서부터 변형된 만큼 힘이 들어온다. 이거. 그 다음에 탄성력 중에 중요한 건 이 폐형점이죠. 폐형점. 수직 폐형점. 여기. 원래 길이가 있고 물체를 매달아서 정지한 폐형점이라는 곳이 생겨요. 여기요. 그러면 여기 길이가 중요해요. 이거를 0으로 새로운 기준을 잡아요. 폐형점. 정지한 물체를 0을 잡고 여기서부터 조그맣게 여기 x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정지한 물체를 잡아서 x만큼 내려요. 탁 놓자마자 얘는 그냥 힘은 kx예요. 원래 여기 중력과 탄성이 있지만 다 필요 없어요. 모든 탄성력은 이겁니다.
모든 합력은 마이너스 kx. 이렇게? 요런 마이너마. 지금은 중요하지 않고 나중에 진동에서. 요거. 제가 뭐 얘기하는 게 대충 감이 오나요? 네? 이렇게 상황. 스프링을 되게 단순화시켜요. 그냥 원래 길이부터 탄성력이 정리되고 중력도 있고 복잡한 상황인데 그럴 거 없다. 물체가 정지한 합력, 이 0인 폐형점을 기준으로 딱 잡으면 여기 기타 등등의 힘이 다 날려요. 그래서 이것만 딱 남아요. 오로지 합력은. 이렇게. 이걸 가지고 나중에 진동을 만들어야 돼. 진동. 갑시다. 마찰력. 자, 마찰력은 그래프로 이해하자. 물체가 어떤 경계보다 힘을 적게 들어가면 물체는 정지하게 돼요. 정지한 것은 주어진 힘만큼 들어오면 돼요. 정지 마찰력. 1, 1, 2, 2, 3, 3. 그래서 물체가 정지하고 있다면 요 외부 힘하고 같은 크기의 힘이 들어오면 물체가 정지하게 된다. 요걸 증가시키잖아요. 이걸 점점 여전히 증가한다는 얘기는 정지하는 얘기도 동시에 증가해야 돼요. 정지 마찰력은 변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그리고 요 꼭지점 여기가 정지 마찰력 중에 가장 큰 값. 최정의 마찰력이고 전기 자체가 마찰 계수의 수직 항력이죠. 자, 근데 시험에 엄청 잘 나오죠 이거. 네. 이거 언제 써먹냐가 중요해요. 한 단어로. 자, 이 최대 정지 마찰력을 써먹을 판단할 때는 보통 요거 문제의 정지 마찰 계수가 나오거나 그 다음에 상황은 미끄러지기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그냥 정지하고 있으면 정지 마찰이고 미끄러지기 시작한다. 이때가 항상 이걸 써먹어야 돼요. 뒤에 문제 두 개도 이겁니다. 네, 그 다음에 야 벌써 미끄러졌어. 여기요. 미끄러지고 있네. 요건 이제 운동 마찰력 K, FK. 요 정지 거칠기보다 거칠기가 약간 무뎌지죠? 정지 거칠기, 운동 거칠기의 수직 항력. 이게 운동 마찰력은 요 힘 파트보다 에너지 잘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요거. 이렇게. 원래는 이 정지 마찰력 자체가 중요한데 시험 문제는 항상 요것만 됩니다. 힌트를 잘 봐야 돼요. 정지 마찰 계수가 주어지거나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순간을 물어보거나 이렇게. 미끄러지고 있다. 이거는 미끄러지고 있는 중이에요. 벌써 미끄러져요. 이건 어디서? 이거는 거의 에너지에 들어옵니다. 에너지에. 이렇게. 에너지 할 때는 운동 마찰력이고 힘에서는 최대의 마찰력을 많이 쓴다. 갑시다. 원래 관성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지금은. 자, 고. 몇 시에요? 아, 시기는 좀 있네. 201, 2003, 2007, 2014. 오래됐죠? 그래서 이 9번, 10번이 똑같은 문제는 거의 다. 얘나. 앞에 두 개. 너 모래전이나 나올 것 같진 않아, 너. 보죠. 자, 균일한 구라고 가져간다. 지구와 밀도는 같지만 반지름의 2배 행성이 있다. 표면의 중력 가속도. 이렇게. 표면의 중력 가속도는 구하면 되죠. 예? 반지름이 있고, 물체가 있고, 이렇게. 물체가 받는 힘, 만류력을 구하고, 상수, 질량. 요거 잘 봐야 될 게, 거리가 떨어진 거리는 중심과 중심이죠. 중심과 중심. 이렇게. mg가 되는 거예요. 놓으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중력 가속도예요. 이렇게. 중력 가속도를 구해봐라고 하면 g는
지구 반지름의 제곱, 상수 질량. 근데 여기 상황이 지구와는 밀도는 같지만 반지름이 2배. 이렇게. 밀도의 정의를 써야 되겠네요. 밀도의 정의는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그러면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 뭐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이 자리에 질량을 뭘로 써야 돼요? 질량은 밀도 부피, 구의 부피. 이렇게. 자, 9의 부피니까 밀도 곱하기 0의 0, 3분의 4, 파이 R 3개. 이 놈하기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밑에는 반지름의 제곱, 위엔 3개가 있으니까, 얘는 정확히 이런 관계가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이 행성 표면에서 지중력 가압은 지구 표면의 중력 가압의 2배가 됩니다. 2배. 뭐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됐을까요? 네. 그래서 지표면의 중력 결정하는 요까지 그림. 나중에 에너지 중요하겠지만 오늘 할 거 일단 요거 하나 확인. 하나씩 나올 때마다. 진짜 초창기 2001. 2000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2000. 별린사 기출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 같아요. 2000. 10개가 있는데, 이거 너무 늘 게 없어요. 예? 여기는 뭐 진짜 국어적으로 다 문제가 나와서, 이건 좀 뺐습니다. 쓸데없어서. 자, 2003. 작용반전. 이런 거는 모르죠. 또 나올 수도 있는데, 개념 문제. 빨리 풀어보세요. 해봐. 작용반전의 관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골라. 다 몇 번일까요? 네. 답은? 제가 이 마지막 시간에 제일 책 뒤에 있는 정답 있잖아요. 제일 뒤에 정답표. 그게 단원별로 정리해놓은 정답인데 거기에 제가 약간의 통계를 발견했어요. 어떤 단원에 뭐가 많은지. 그래서 그런 건 나중에 보고. 8번 답 뭐예요? 8번? 무게 볼게요. 무게에 대한 반작용은 수직항력. 무게를 설명해야죠.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긴다.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긴다. 이렇게. 반작용, 물체가 지구를 잡아당겨라. 이게 작용반작용인데 수직항력은 뭘까요? 여기서 지구가 물체를 미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무게에 대한 반작용, 수직항력 이건 틀리고 이렇게. 무게에 대한 반작용이 아니라 무게와 무슨 관계예요? 수직항력은요? 이거 무게, 이거 수직항력. 이 둘은 무슨 관계라 그래? 이런 거? 평형관계. 이렇게. 평형관계. 배가 노를 저어 앞으로 간다. 작용반작용이죠. 노가 물을 밀고 물이 노를 밀고 작반. 로켓 분출 작용반작용. 걸어갈 때 작용반작용. 답이 나다랍니다. 2번. 자, 9번, 10번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예요. 10초 줄게요. 30초. 3초. 일단 9번, 10번 같은. 뭘 할까? 자, 제일 중요한 말. 7번, 9번부터 정지발철 계수가 등장하고 마지막 문장에 물체를 끌어당기려고 한다.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미끌 순간. 그러면 마찰력은 최대형지 마찰력. 이렇게. 다 뭐예요? 했어요? 다들 오늘 오신 분들 물리 되게 잘한 것 같은데. 이게 빨리 해.
9번. 그냥 우리 미리 다음 목요일 날도 미리 풀어오지 마요. 그냥 와. 그래서 상품 걸고 아까 이렇게 빨리 풀기 이런 거. 손 들고 막 정답 이러면서. 그냥 시험처럼 복습 딱 하고 예습은 미리 하지 맙시다. 바로 즉석에서 푸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시간 여유 있으면. 뭐 오래 걸려 이렇게. 예? 실망입니다. 요거 하고 쉽시다. 예. 요거 쪼개야죠, 일단. 애매하니까. 중력 표시해야 돼요. 그리고 붙어 있으니까 수직항력 표시해야 돼요. 항상 이 면은요, 이 면 있죠? 마찰면. 항상 마찰 있는 면은 힘이 두 가지를 동시에 표현해야 돼요. 수직하게 수직항력, 평행하게 마찰력입니다. 이렇게. 이 마찰력이 미끌 순간일 테니 최대역지 마찰력이 돼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 엄청난 오답이 이걸 틀리죠, 이거. N이 MG라고 읽으면 틀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나머지 다 잘해도 이게 틀려요. 잠시만요.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자, 정지 마찰 계수가 주어지고 미끌 순간을 물어보는데 아직은 얘가 정지하고 있죠. 최대 정지 마찰력도 정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지. 그래서 X 방향입니다. 얘랑 같아요. 정지 마찰 계수 수직항력 이거 같아야 되고 이렇게. Y는 요놈아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약간 들리잖아요, 살짝. 이런. 그래서 Y 방향은 MG랑 N만 같은 게 아니고 얘가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정의상 최대 정지 마찰력에는 N을 틀리면 다 틀립니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리가 돼야 돼요. 자, 들어가면 마찰 계수 수직항력은 mg 빼기 루트 2 이렇게 요 같다 이제 해서 나머지 이렇게 답을 딱 구하면 마찰 계수가 0.5니까 아마 몇 번이에요? 5번 됐음? 자, 요거를 까먹지 않아야 되겠다. Y 방향. N이 MG랑 같지 않고 좀 달라지죠? 그 다음에 X 방향은 요거 두 개. 요거 다요. 다 이렇게. 자, 그리고 10번은 잠깐 쉬는 시간 해봅니다. 쉬는 시간. 잠깐 쉴게요. 쉬었다가 10번 가볍게 보고 다음 볼게요. 잠깐 쉬겠습니다.